지인의 초대로 오전 8시 반쯤에 출국해서 10시 45분쯤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.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입국 사무소에 4시간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. 이승철 씨 소속사 측은 당시 그 출입국 사무소의 한 직원에게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 네. 직원은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했고 이승철 씨가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따른 데에 대한 그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입국 거부 파문이 일자 이 일본 측에서는 통상적인 관례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수 이승철 씨에 대한 입국 거부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승철 씨는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한 거네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이승철 씨는 어떤 계기로 이 독도 공연을 가지게 된 건지. 왜냐면 일단 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땅 독도에서 공연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승철 씨가 뭐 독도에 평소 좀 관심이 많았었나요? 그 사연이 있어요. 이 공연을 하게 된 게 그 탈북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승철 씨를 찾아와서 먼저 찾아왔어요. 네, 먼저 찾아왔어요. 그래서 합창 지도도 해주고 이 노래를 만들어 달라. 주제는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. 왜냐면은 네. 남북한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주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승철 씨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. 이승철 씨가 처음에는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나서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런데 이 탈북 청년들이 다시 와서 자신들이 바자회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았다. 네. 우리는 꼭 반드시 독도로 가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승철 씨도 그런 마음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도와주게 되다가 독도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이승철 씨는 원래 2005년에 조수미 씨, 태진아 씨, 전인권 씨와 함께 통일 염원 스페셜 앨범에 참여를 했었어요. 네. 그때 그 앨범 속에 독도는 우리 땅 같은 우리 그런 노래들이 수록이 돼서 그때 한번 관심을 모았었고요. 네. 그 이후에도 컬트 패밀리가 공연을 하면서 수익금 전액을 독도 지킴이에 쾌척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 흔쾌히 그 게스트로 참여한 적도 있고요. 이번 공연이 일본이 좀 문제 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8월에 독도 현지에서의 공연도 문제지만 이승철 씨가 8월에 유엔 본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. 그쵸, 예. 그리고 이어서 이 앨범 자체가 3가지 버전이 있어요. 네. 하나는 탈북 청년들과 함께 부른 버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승철 씨가 솔로로 부른 버전인데 네, 그렇죠. 마지막 버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영어로 버전을 불러갖고 전 세계 널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걸 퍼뜨렸거든요.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. 그런 이제 것들이 그런 이번에 논란이. 일본이 예. 아마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은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. 듣고 보니까 이승철 씨가 과거에도 좀 독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가수로서 좀 많은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. 자, 일본은 뭐 처음 그 입국 거부에 대해서 뭐 표면적 이유로는 이승철 씨의 20년 전, 무려 20여 년 전 그 대마초 흡연 그 사실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뭐 15차례나 일본을 들락날락 거렸고 네. 글쎄요, 갑자기 뭐 20년 전 그 대마초 사건이 떠올라가지고 긴급하게 뭐 막았다 이런 건 아닐 네. 거 아니에요. 하재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이번 사건에 대해서. 그러니까 뭐 대마초 어쩌고 하는 얘기는 좀 비겁한 변명인 것 같은 느낌이 네. 들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차례 왔다 갔다 했고 이승철 씨가 일본에서 공연도 했고 그렇죠. 음반도 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폴 맥카트니 과거에 대마초 소지로 체포가 됐던 사람인데도 일본에서 멀쩡히 공연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대마초 어쩌고 저쩌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. 이승철 씨가 이 독도 관련 이것 때문에 이 아무래도 규제를 했던 것 같은데 입국 관리를 하는데 이승철 씨의 인생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. 옛날에 대마초 핀 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. 이거는 평소부터 주시를 해왔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감시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. 어떻게 그렇다 보면 뭐 표적 수사 예, 그런 그리고 얘기가 좀 이제 떠도는 블랙리스트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네.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부 세력이 한국 때리기를 일부러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올 초부터 출판계에서도 혐한 서적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네. 혐한류 시리즈는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 무장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했고 네. 관동 대지진 때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내부의 불만이 조선인에 대한 어떤 이걸 폭력으로 나타났었죠. 요번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도 안 좋고 얼마 전에 대지진도 있었고 하니까 한국을 때린다든지 한류를 때려서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한국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우리나라 부정적인 제목이 달린 책만 나오면 20, 30만 부는 그냥 팔린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한 네. 것 같아요.